일어났어요?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서 조금 어지러울 거예요. 괜찮아지는 동안 제 이야기 들어볼래요? 계속 듣다 보면 당신들이 여기 납치된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듣기 싫어도 저 혼자 말하겠지만, 음, 처음으로 올라가 볼까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평범하고 지루하고 자극이 없는 그런 나날이었죠. 집으로 가던 길이 공사 때문에 막히기 전까지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갔죠. 그 길은 빠른 길이긴 했지만 인적도 드물고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제 앞을 가던 여성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저를 쳐다봤죠.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정말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줄 겸 그래서 저는 시선도 무시하고 그냥 제 페이스대로 걸어갔죠. 하지만 그녀는 생각 이상으로 무서웠나 봐요. 계속 두려운 표정으로 뒤를 쳐다봤죠. 결국 그녀는 길을 지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상황이라면 기분이 나빠야 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반대로 즐겁고 기뻤죠. 그 여자의 표정을 볼 때마다 재미있었어요. 아무런 자극도 없던 나날에 새로운 자극이 찾아온 거죠. 제 평범한 나날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 뒤를 걸어갔어요. 의심받지 않도록 날짜 간격도 두고 그녀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걷는 척 그녀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생각 이상으로 무서웠나 봐요.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물론 증거도 없고 심증뿐이니까 저는 풀려났죠. 하지만 주의를 받은 터라 더 이상 그녀 뒤를 따라가는 행위는 불가능했어요. 그녀의 표정을 못 본다는 생각에 매우 기분이 슬펐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대신할 거를 찾기로 했죠. 그게 제 범행 동기였어요. 처음에는 손쉬운 대상을 골랐죠. 혼자 사는 여성이었는데 집에서 잘 나가지도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외부와 단절된 여성. 이라고 아줌마들이 떠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사실이더라고요. 좋은 대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뒷담화를 하던 사람들 때문에 범행 대상이 된다는 게요. 물론 저한테는 이득이었으니까 딱히 상관은 없지만요. 타겟을 정한 저는 바로 그녀가 사는 곳에 진입해서 그녀를 위협했어요. 원래라면 조사도 하고 미행도 하고 정보를 얻어서 멋진 범행을 저지르고 싶었는데 그녀는 집에서 안 나오다 보니 그런 거는 불가능했어요. 첫 범행이었는데 조금 아쉬웠죠. 뭐 일단 그 뒤에는 쉬웠어요. 운동을 안 하는지 저항할 힘도 없었고 방도 방음이 돼 있는지라 그냥 그녀 집에서 다음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녀 눈앞에 칼을 들이대봤죠.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만큼 재미있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녀한테 겁먹은 표정을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칼로 그녀를 베었어요. 오른쪽 뺨을 쓱 하고 베었죠. 그녀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됐는지 잠시 얼어있더니 금세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죠. 그 뒤에 지은 표정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분명 처음 칼을 들이댔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았는데 훨씬 좋았어요. 그때 저는 느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겁먹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게 좋았던 거예요. 그 뒤로는 그녀의 표정을 보기 위해 계속 그녀를 찔렀어요. 한 번 찌르자 고통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두 번째에는 참을 수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죠. 세 번째로 찌르자 한계에 다다랐는지 표정이 멈췄어요. 그 다음부터는 찌를 때마다 표정에 생기가 없어졌어요. 비명소리도 적어지고 표정도 더는 변하지 않았죠. 죽는다는 걸 알아서일까요? 재미가 없어서 그냥 죽였어요. 재미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필요는 없잖아요. 알아요. 처음에는 저도 장난감을 너무 심하게 다뤘죠. 하지만 저도 처음이었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제대로 했으니까 처음은 장난으로 봐주세요. 일단 그 뒤에 시체를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흘러나온 피도 범행에 쓴 칼도 안 치워놨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아직 그 시체가 발견 안 된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제가 저지른 첫 사건은 제가 두 번째로 저지른 범행이에요. 아무도 집에 안 들어갔나 봐요. 발견이 오래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나 걸릴 줄은 예상 외였어요. 원래 저렇게 냉장고에 넣어두면 가족이나 지인이 찾아와서 시체를 찾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뒤에 발견될 줄 알았는데 그보단 현장을 그대로 두고 왔으니까 누가 집에만 들어와도 여기서 뭔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건 알 텐데 정말 슬픈 사람이네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아서 냉동실에서 썩고 있다니. 근데 그녀도 잘못하긴 했어요. 저렇게 사니까 주변에서 뒷담도 하고 범행은 발견되지도 않잖아요. 저 사건이 경찰에 발견됐으면 아마 저를 찾기 더 쉬웠겠죠. 뭐, 그 사건이 발견 안 됐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지만요. 그러면 조금만 쉬고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첫 번째 범죄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설명이 길어졌네요. 그리고 원래 처음은 기억에 세세하게 남잖아요. 만약 살아서 돌아간다면 이 이야기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러면 그 여자의 시체도 발견되겠죠? 그쪽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요.